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가 개봉했습니다.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이자 거대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35번째 영화인데요. 그에 따라 아주 많은 이야기가 녹아져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4에 남아있는 전작의 흔적들을 살펴봅니다. 앞서 세 번의 영화 속 캡틴은 스티브 로저스였으나 그의 은퇴로 다른 사람이 이름을 물려받으며 처음으로 주연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팔콘으로 활약했던 샘 윌슨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된 것인데요. 슈퍼솔저 혈청을 맞았던 스티브와 달리 평범한 인간이기에 와칸다에서 제공받은 비브라늄 슈트로 힘의 공백을 채우면서 고유의 액션과 캐릭터성을 세워갑니다. 슈트에 사용된 비브라늄은 파동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특성이 있기에 그의 날개에도 해당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고위급 인사로 어벤져스와 부딪혔던 세디어스 로스 장군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 배역은 해리슨 포드로 변경되었는데요. 로스 장군을 연기했던 윌리엄 허트가 지난 2022년 세상을 떠나면서 출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I have to admit I'm still getting used to the new look. 따라서 어색하다는 샘의 말은 이를 완곡히 관객에게 설명하는 표현이 됐죠. 비슷한 시기 체드윅 보스만의 사망으로 블랙팬서, 티찰라는 변경되지 않은 것을 떠올려보면 의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꾸준히 세계관에서 모습을 보인 캐릭터로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의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번 멀티버스 사가에서 그 모든 것이 다뤄지지 않을까요? 한편 작중에서는 심장 문제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뤄지는데요. 이는 이전 작품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으로 Is this your second triple bypass? I had a heart attack. I dropped right in the middle of my backswing. 로스 대통령의 과거사를 다루며 사건의 발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로스 대통령의 행적을 다루는 과정에서 할렘 사건이 다뤄지는데 슈퍼솔저 혈청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브루스 배너의 헐크와 이를 저지하고자 비공식적으로 실험을 받은 에밀 블론스키, 어보미네이션의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다수의 재산 피해와 함께 제어되지 않는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만큼 당시 로스 장군의 정치적 약점을 만든 계기가 됐죠. 정치인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만큼 로스의 캐릭터성도 변화되었습니다. 본래 완고한 고집의 자세로 히어로 활동에 제약을 거는 모습을 보였으니 작중에서도 언급된 소코비아 협정이죠. 히어로들의 강력한 힘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방관한다면 더욱 큰 국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현안을 내세워 어벤져스를 정부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 한 캡틴을 비롯 샘 또한 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레프트에 수감되었다가 탈옥 후 한동안 잠적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니 시간이 흐른 현재 블립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 앞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로스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로스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모습을 보이는 루스 베세라프. 전투와 정보, 양측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녀는 레드룸 출신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드룸은 쉴드의 요원이었던 나타샤 로마노프, 일명 블랙 위도우가 육성된 시설입니다. 본래 소련 휘하에서 각종 첩보와 암살 임무에 투입하기 위한 양성소였으나 소련 붕괴 이후 사설 집단으로 변해 여러 위도우들이 세뇌당해 있었죠. 나타샤의 개입으로 레드룸이 붕괴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 실력을 살려 로스 대통령의 근접경으로 맞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캡틴이 모습을 보인 만큼 새로운 팔콘도 모습을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에서 등장했으며 Wait, yo, you forgot the wings. Keep 'em. 코믹스에서 2대 팔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에 따라 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미숙하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샘은 호아퀸을 데리고 특별한 인물을 소개시켜주는데 사건의 발단을 맡은 이사야 브래들리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슈퍼솔저로 슈퍼솔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떠올려보면 그 역시도 스티브 로저스 못지않은 성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각종 인체 실험을 시키는 등 부당한 처우로 일관했으니 They put my ass in jail for 30 years. 추후 샘이 캡틴의 이름을 계승하며 잊혀졌던 그의 과거를 상기시켜 명예를 되찾아줬던 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도양에 나타난 아다만티움이라는 새로운 금속, 일명 셀레스티얼 섬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셀레스티얼은 행성에서 태어나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는 우주적 존재로 당초 지구에서도 티아무트라는 셀레스티얼이 탄생할 예정이었으나 이터널스의 개입으로 저지되면서 그대로 굳어버렸던 것을 가져왔죠. 덧붙여 작중에서 등장하는 아다만티움은 마블 코믹스의 3대 가상금속 중 하나로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매우 무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울버린의 골격이 바로 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돌발 행동으로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특정 암시에 의한 신체 조종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내 이사야의 누명을 벗기고자 나설 때 샘은 특정 단어에 조종됐다는 누군가를 떠올리는데 앞서 윈터솔저였던 버키는 하이드라에서 남긴 암시가 걸려있어 정부 요인을 암살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사건의 원흉, 그 정체가 세뮤얼 스턴스, 일명 리더의 소행임이 밝혀집니다. 그의 머리는 변형이 일어난 듯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는데요. 앞서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브루스 배너와 온라인상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사이였으나 어보미네이션 탄생에 관여하는 실험에서 크게 다치고 하필 그 상처에 브루스의 피가 떨어지며 변이가 진행됐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세뇌를 위해 틀었던 노래가 미스터 블루였던 것은 브루스가 그린을 사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닉네임으로서 미스터 블루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It's Mr. Blue, isn't it? Mr. Green? 사건이 마무리되고 레프트에 수감된 로스, 그를 찾아온 아주 반가운 인물 베티 로스가 모습을 보입니다. 브루스 배너와 교감했던 사이로 에드워드 노턴에서 마크 러팔로로 배우가 바뀌며 유야무야 사라진 캐릭터였으나 본편에서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며 로스 대통령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크레더블 헐크를 봤던 그 시절의 추억이 물씬 떠오르는 영화였습니다. 특히나 마블의 지구 속 인간의 시점을 보여주면서 더욱 캐릭터 표현에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